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바른손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 중국 관광객이 3월 동안 이제 3월까지 누적 약 1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화장품 관련된 관련 테마주가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바른손도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보다는 이렇게 좀 단체 뭐랄까 포괄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좀 답답한 흐름을 오늘 장에서는 좀 탈피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슈들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아직까지 바른선은 좀 적자 지속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향후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선 3월 20일자로 올라왔던 바른손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면요, 실적인데 23년, 22년 그리고 21년 실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너무 난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보시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1년, 22년, 23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 거의 약 50억 원에서 55억 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2년도 때 적자 전환이 됐었는데 23년도도 역시나 적자 흐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적자 폭이 조금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나마 고무적인 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요거 하나는 좀 고무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매출 실적에 관련된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른손에서 직접 오피셜하게 공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 영화 거미집 개봉으로 영화사업부 매출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2024년도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좀 일부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기순이익 주요 변동 원인은 금융상품의 평가 손실 및 처분 손실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손실이 감소한 거니까 여러분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좀 적자폭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어떠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업성만 가지고 놓고 실적이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 금융상품 있죠. 기업들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투자함에 따라서 이 금융상품, 뭐 예를 들어서 기업도 주식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은행 예금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 때문에 우리 바른손뿐만 아니라 다른 좀 뭐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 뭐 투자 손실이 손실폭이 감소됐거나 아니면 증가폭이 증가했거나 뭐 이러한 것들 좀 자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 사업성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바른손이 영위하고 있는 이 다양한 매출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매출 발생의 비중입니다. 이 바른손 하면 화장품 관련주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영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화 거미집 개봉으로 인한 영화 사업부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영화 사업부 매출 증가했다고 밝혔죠. 자, 이 부분 여기서 물음표 뜨실 분들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뷰티 사업 부문이 87.34%로 과반수를 넘어가는, 굉장히 뭐 비중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영화 사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3월 중국 관광 누적이 약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세였어요. 중국 여행객이 늘어나면 꼭 주목을 받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장품 테마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자 화장품 관련주가 훨훨 날아간다라는 헤드라인의 이슈였죠.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3월 이 화장품 수출이 7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동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또한 같이 늘어나면 겹경사죠. 호재와 호재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실 게 뭐냐면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추이예요. 이거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이 이렇게 있죠. 자, 23년도 때 이 수출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은 뭐 773, 678, 769, 747, 642, 698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이 600대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4년도 들어와서 797, 718, 78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600대 기록이 나오지 않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24년도 이제 오늘이 4월 1일 이제 2분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중국 관광객 관련된 이슈 있죠. 점점점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출뿐만 아니라 이 내수 시장 안에서도 얘네가 많이 사갈 거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전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주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촬영을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돌파 시도도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이런 피레침 같은 캔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이슈만 좀 이유만 근거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요 위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이 하방 압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 좀 뭐랄까 고유한 특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일어날 때 요 위에 있는 매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잡히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주가 추이만 놓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보면, 그 전까지 이 바른선 관련해서 좀 단편적인, 좀 단기적인 뭐 상승 재료는 있었습니다. 뭐 요때도 그렇고 있긴 있었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호재는 여러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이 캔들 모양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고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 주려면요, 점진적인 이 저점을 높여가주는 우상향, 일단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료도 물론 중요한데 이 상승 트리거가 되는 재료가 지속이 가능한 재료여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재료 중 대표격이 중국인 관광객이에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또 토대로 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 한한령도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수출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손뼉이 짝짝꿍이 되어야 여기에 좀 지속이 가능한 재료로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우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이렇게 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 뭐 개별적인 호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다가 이 11선이죠. 파란 색깔 선이 11선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선이 21선인데 이 11선 아래에서 하회를 해주고 있다가 이때 이렇게 한번 고개를 빼꼼 내밀어 주고 나서 이때부터 1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 줬어요. 근데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 때 이렇게 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나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도 없고 이 이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상승과 하락만 반복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약 1520원 근처, 이게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또 관점에서 1차적인 저항 구간대 같은 경우에 약 1700원 근처, 즉 121선 라인 근처입니다. 이때도 한번 상승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저항에 쭉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은 약 1700원, 그리고 2차 저항 라인은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보스몹이죠. 약 1930원 근처가 좀 강력한 2차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바른선 관련된 영상
좀 이슈나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100%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맹신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또 그때그때 취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